노래 신나게 부르셨어요? 네. 지난 11월 11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무슨 날이었습니까? 네? 부부의 날. 부부의 날? 네. 부부의 날은 22일인가? 빼빼로 날. 빼빼로 날. 빼빼로 날? 가래떡데이. 가래떡데이. 빼빼로데이는 외국 거. 예. 빼빼로 날. 아, 무슨 말씀입니다. 가래떡 날이야. 빼빼로 날이야. 그런데 아니 근데 가래떡이 맞더라고요. 11월 11일 11시가 되면 사이렌이 울려요. 지난주에 이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 걸 잘못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1월 11일 11시가 되면 1분간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 전 6.25 전쟁 때 한국에 참전했던 참전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부산을 향해서 머리를 숙여서 1분간 묵념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잘 모르셨죠? 네. 참전 용사 중에 캐나다 군인이었던 빈센트 카튼이라는 사람이 제안을 해서 2007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15년째인데 부산 UN 기념공원에 가면 11개국 2311명의 UN 참전국 용사들이 안장되어 있어요. 영국, 터키, 네덜란드, 프랑스, 뉴질랜드,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서 11개국, 11개국 2,311명이 거기 묻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죠. 네. 1950년이면 대한민국은 신생국가입니다.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됐으니까 1950년이면 2년 조금 됐을 때, 2년 아직 안 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신생국가예요. 대한민국은 신생국가인데 세계에서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나라인데 UN에서 참전해야 된다. 그래서 UN 참전국이 16개국 그리고 뭐 의료진도 오고 하는 것들은 이제 더 있습니다만은 총 들고 싸운 나라가 16개 나라. 세계에서들 왔어요. 다 아시잖아요.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뭐 하는 나라인지도 모르고 다만 뭐예요? 다만 신생국가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기 위해서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나라고 다 젊은이죠. 18세, 19세, 20세, 21세 그런 젊은이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와서 싸우다가 죽은 거죠. 뭐 때문에? 그냥 단지 하나.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들이 없었으면 지금쯤은 어떻게 됐을까요? 위대하신 김정은도 뭐 수령 뭐 어쩌고 하면서 쫄쫄 굶고 있을 겁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부강한 나라, 좋은 나라, 자유를 갖고 있는 나라, 세계에서 아주 부러움을 사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됐죠. 그래서 빈센트 카트니 씨가
이 참전용사입니다. 그 제안을 해서 2007년부터 11월 11일 11시가 되면 1분간 사이렌이 울리고 묵념을 합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참전국은 대한민국 부산을 향해서 묵념을 합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노인대학에 계신 학생 여러분은 그 점을 이해하셔서 내년에 손주들이 빼빼로데이, 가래떡데이 그러면 다 좋지만 그래도 이거는 알자 하고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우리나라를 더 멋지고 아름답고 살기 좋고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주면 돌아가신 그 영령들도 너무 기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억이 안 되시면 내년에 또 말씀드릴게요. 네. 11월 11일 11시 다 함께 묵념을 합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쑥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쑥맥이라는 말 아세요? 네. 쑥맥이 뭐예요? 녹두하고 팥하고 못 알아보고 구분을 못하는 거. 바보라고 그러죠? 바보. 바보. 쑥맥을 우리가 좀 얘기할 때 저 원래 말은 쑥맥이 아니고 쑥맥입니다. 쑥은 무슨 쑥이냐? 콩쑥자예요. 콩. 맥은 뭐예요? 보리맥자입니다. 그럼 콩하고 보리를 보면 구별하실 수 있어요? 구별되죠. 그렇죠. 누구나 다 구별할 수 있어요. 쑥과 맥을 다 구별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구별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쑥맥이라고. 왜? 아니 보리하고 콩도 구별 못하는 놈이 뭔 소리야? 이 쑥맥아 이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쑥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정상적인 것도 있고 비정상적인 것도 있죠. 또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또 고운 말도 있고 좀 나쁜 말도 있고 경어도 있고 속어도 있고 욕도 있고 상식적인 말도 있고 그렇잖아요. 요즘 뭐 비속어니 어쩌고 해서 자꾸 말들이 많잖아요. 그거 다 문제가 뭡니까? 이게 사실 문제가 심각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좋은 것, 나쁜 것, 정상, 비정상, 상식적인 것, 비상식적인 것 이런 걸 구별할 수 우리는 있죠. 여러분은 있죠. 그걸 네. 야 저건 옳다, 저건 틀렸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잘 틀리는 사람이 또 많아요. 의외로 우리나라에도 많죠.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해를 보고 달이라고 그러면 어때요? 밤낮이 바뀌죠? 달을 보고 해라고 그러면 그것도 밤낮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쑥맥이 나온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중국 사람들한테 언젠가 제가 중국 갔을 때 질문을 해봤어요. 중국에서 제일 미치는 미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뜻밖의 진시황제라고 그래요. 진시황제. 왜 진시황제가 1번이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중국을 통일했다. 그 다음에 화폐를 통일했다. 그 다음에 도량형. 도량형 뭔지 아시죠? 한 말, 두 말 하는 거라든가, 뭐, 몇 척, 대량. 몇 센, 그렇죠. 이 이게 길이, 부피, 이런 것들을 재는 것을 다 도량이라고.
그 도량형을 통일했다. 또 축거. 축거라는 거는 마차와 마차 사이의 거리입니다. 마차의 바퀴와 바퀴 사이의 거리. 이건 왜 중요하냐? 도로를 개설할 때 그 마차의 바퀴보다는 마차가 지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차 바퀴와 바퀴 사이가 축거인데 축거 이상으로 되고 두 대가 교대로 다닐 수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걸 계산해서 도로를 만든다. 이런 것들을 통일했다. 그래서 진시황은 오늘날 중국의 가장 기본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존경을 하는데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은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람은 시진핑. 마오쩌둥이다. 어떻게? 우리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죠. 모택동은 중국말로 마오쩌둥 그러죠. 요즘은 이제 한국식으로 안 부르고 중국식으로 부르니까. 이 마오쩌둥이 6.25 때 어떻게 해요? 중공군들을 보내서 우리나라가 1.45 때 통일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놈들 때문에 안 됐죠. 근데 왜 또 그러면 마오쩌둥, 모택동이가 2번이냐 그랬더니 중국을 통일했다 이게. 그렇구나. 그럼 세 번째는 누구냐? 덩샤오핑, 등소평입니다. 왜 덩샤오핑, 등소평이 왜 2인이냐 그랬더니 등소평은 개방정책이었어요. 경제 자본 이런 그래서 먹고 살기 좋게 해주죠. 부자로 만드는 기초를 등소평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먹고 살기 좋게 해줬다. 그래서 세 번이라고 세 번째 덩샤오핑의 세 번째라고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가 진시황제였거든요. 진시황제는 중국을 통일했어요. 아주 강한 사람이죠. 그것도 진시황의 일가를 이렇게 쭉 보면 거기도 참 복잡합니다.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고 아주 그 계산에 의해서 태어난 승상 여부리의 아들인데 진짜 정통이 아닌데도 그렇게 정통이 된 사람입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이건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했어요. 그래서 왜 진시황이냐 그랬더니 천자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천자 뭐 이랬는데 그런 말이 쓰기 싫은 거예요. 이제 적당한 말이 뭐냐 그랬더니 누가 이제 왕은 그보다 아래니까. 중국에는 오래전부터 삼황 오제 그래서 세 신, 다섯 신을 이렇게 삼황오제를 섬겼거든요. 그래서 삼황의 황, 오제의 제, 그래서 황제 이렇게 이름, 황제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진시황이 그럼 부르자. 그래서 황제라고 불렀습니다. 천자가 아니고 황제다. 그런데 시는 뭐냐? 시작했다는 거죠. 황제라는 걸 시작한 사람. 어디 나라에서? 진나라에서. 그래서 진시 황제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진시 황제가 이제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무서울 게 없죠. 즐거움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자기 땅을 쭉 돌아보는 거예요. 순시합니다. 큰 병력들 데리고 뭐 그래서 기치 들고 아주 거창하게 자기가 통일한 땅을 쭉 돌아봐요. 그걸 즐겼어요. 이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이렇게 돌아오는데 병이 났습니다. 진시황제는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죠. 불로초를 구하러 서봉이라는 신하를 보냈어요. 서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동남 동녀 아주 수천각 수천여 500명씩을 주시면 가서 캐오겠습니다.
그리고 온 데가 어디예요? 우리나라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그 정방폭포에 가면 그 벽에 돌에 써 있죠. 뭐 서봉이가 탄핵하라고 해야 되는. 근데 서봉이는 다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가면 죽잖아요. 진시황제한테. 돌아가지 않고 도망가서 왕이 돼서 살았다. 일설에는 일본의 왕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했는데 쭉 순시하다가 병이 났어요. 그런데요, 그때 진시황 곁에는 실력자가 누구냐? 승상이 이사라는 사람이에요. 이사. 그리고 그 환관, 내시, 환관에 조고라는 녀석이 사람이 있었어요. 이 조고와 내시자 이사가 진시황 곁에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세자, 그 다음 대를 이을 부소, 그걸 태자라고 그러죠. 이 부소는 만리장성 쌓는데 감독으로 가 있었어요. 그때 그 천하를 통일한 중요한 제일 가는 장수 몽염이라는 장수가 같이 이제 거기 와서 그걸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시황제가 편지를 씁니다. 이제 빨리 와서 나를 영접해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조고가 그걸 슬쩍 고쳐요. 그리고 보내질 않습니다. 이제 진시황제 죽을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안 시킵니다. 안 시키고 자기만 이제 그 인근 진시황제 마차에 타. 다른 사람들은 못 갑니다. 근데 죽습니다. 이제 죽기 전에 어떻게 됐느냐? 뭐 달라고 그래도 먹을 것도 안 줘야지. 근데 마차에다가 이렇게 벽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 안쪽에는 진시황제가 누워있고 아무리 소리 지르도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굶겨주게요. 조고라는 놈이. 그리고 이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냄새가 나잖아요. 썩으니까. 여름이니까. 그러니까 또 생선을 사서 그 마차, 생선 마차를 같이 다니게 합니다. 이런 짓을 다 하고 하는데도 이사도 못 들어가요. 그 마차. 어느 날 이제 조고가 이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승상,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임금을 세워야 할 거 아니냐. 부소는 좌편방에 있고 똑똑하고 효자입니다. 이제 여기 같이 갔던 거는 작은 아들 호해라는 녀석인데 이건 어디가요? 그래서 호해를 왕으로 올리고 우리가 그렇게 책임을 집시다 이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알리질 않고 호해를 올립니다. 그러고서 이제 돌아와요. 그래서 제2세 황제가 호해가 됐습니다. 근데 호해는 멍청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고가 마음대로 해요. 그러다가 이삭, 승상까지도 이제 제거를 합니다. 1인자가 됐어요, 이제. 조고가. 그래서 1인자가 돼서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권력이 얼마나 센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루는 말을, 사슴을 가져와서 사슴을 호해 황제에게 바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주 좋은 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말이, 이거 호해가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왜 사슴을 말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건 말입니다. 내가 보기엔 사슴인데 이랬어요. 그러면 대신들한테 물어봅시다. 조고가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들한테 물어요. 이게 말이요 사슴이요? 그러니까 대신들이 세 파로 나뉩니다. 한 파는
말이 이상하게 됐지. 침묵파. 어. 말을 하면 잘못하면 죽죠.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척 말을 하는 파가 있습니다. 또 한 파는 뭐냐? 말이라고. 진실한 파죠. 그건 말이다, 사실이다 이게. 절대로 자기는 거짓을 못하겠다. 그래서 진실한 파가 있어요. 또 한 파가 뭐냐? 숙맥파입니다. 숙맥파. 숙맥파. 콩과 보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과 사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척 하면서 있는 거죠. 이건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호해도 저게 말이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소심파와 진실파. 침묵파, 소심파와 침묵파는 다 죽었어요. 조고가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조고가 말하면 그게 법입니다. 쑥맥파만 어떻게 됐어요? 살아남았죠. 아첨하면서 살아남았죠.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잘 될까요? 안 되겠죠. 나라가 잘 될까요? 안 되지. 잘 될 리가 한 없죠. 가지 정치를 하고 있는데 안 되지. 그래서 우리 쑥맥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되다가 이제는 더 안 되겠다. 그래서 불과 몇 년 가지 않아서 여기저기서 봉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 봉기가 일어난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는 항우고 하나는 유방입니다. 그래서 초한전이 시작되죠. 유방과 항우의 싸움.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그 초한전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해서 진나라는 천하를 통일하고서 불과 몇 년 가지 않아서 없어집니다. 왜? 왜 그럴까요? 그것은 쑥맥파가 제일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라는 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사회는 다른 것이 옳지 않은 것을 누르고 이겨야 되죠. 정의가 부정을 이겨야 됩니다. 옳은 것이 옳지 않은 것을 이겨야 됩니다. 진리가 올상식, 부패 이런 것들을 이겨야 되죠. 그 진리, 상식, 정의 이런 것들이 제일 바르게 돌아가는 사회여야 건강한 사회가 되겠죠. 근데 세계 역사를 보면 이 쑥맥의 시대들이 굉장히 많아요. 깁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하려고 하는 것이 서양에서는 르네상스가 생겨서 이걸 잘 하려고 그랬고 동양에서는 성리학 이것이 이제 잘 하려고 그랬죠. 성리학 같은 것이 우리나라 들어와서는 그냥 너무 지나쳐서 나라를 망치는 그런 원인이 됐습니다만 하여튼 이러한 바르지 못한 사회에서 쑥맥들이 많은 사회에서는 사회가 발전할 수 없고 쑥맥들이 맥을 못 추는 겨우겨우 있는 그런 사회가 건강해서 발전하는 사회가 되겠죠.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요즘 보면 이 쑥맥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콩과 보리를 구별 못하는 것처럼 사회에 바르고 바르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좀 안타깝고 걱정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여러분과 저 모두가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주들을 숙맥이 되지 않도록 어른들이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가르쳐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숙맥이 활개치는 시대를 만들지 맙시다 하는 뜻에서 오늘은
수국역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